자,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무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밀 외과 타격은 지금까지는 거리가 80km까지 미치는 그 유도 미사일까지죠.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 하이마스에서 150km까지 미치는 GLSDB라는 걸 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로켓 앞에다가 우리 KGB 이렇게 날개 펴지는 폭탄. 예, 얘를 로켓 앞에 달아갖고 쏘아서 공중에서 로켓은 분리되고 얘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 하나가 좀 우리 KGB보다 작아요. 제 하나가 폭탄 무게가 그러니까 250파운드짜리니까 120kg짜리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500파운드짜리 쓰거든요. 저거 지원 안 해요. GLSDB가 저게 한 150kg 가는데 저걸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 다음에 아타킴스 당연히 단거리 탄도미사일 당연히 지원 안 하고 있죠. 뭐 이게 이 그림이 막 그 그림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거. 아마 저거 우리 저기 뭐야 그 천국 아닌가? 예. 뭐 아무튼 저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스 탱크 요새 보면은 미국이 아브람스 탱크 지원할 것 같다 뭐 그러는데 지원 안 합니다. 저거 아브람스 탱크. 예, 미국 저기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이 정리되기 전까지 미국이 먼저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패트리엇 등 이 아브람스 탱크 이거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평원에서는 뭐 거의 무적이죠. 예. 훌륭한 탱크죠. 그 지원 안 합니다. 젤렌스키가 이제 패트리엇 같은 거 방공 요격 체계를 달라고 울부짖은 지가 지금 10개월이 넘었죠. 전쟁 시작하자마자 울었으니까. 이번에야 주겠다 그랬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젤렌스키가 미국 방문했을 때. 그런데 지금부터 준다고 해도 배치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건 준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어서.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뭐 치명적인 무기까지는 안 가는데 뭐 러시아군이랑 싸움은 될 수 있는 무기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걸 또 저건 열심히 잘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는 그래서 족집게 타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할까? 거기서 대해서 이제 그때 젤렌스키가 크리스마스 때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One, there's an entire alliance that is critical to stay with Ukraine. And the idea that we would give Ukraine material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is already going there would have a prospect of breaking up NATO and breaking up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st of the world. We're going to give Ukraine what it needs to be able to defend itself, to be able to succeed and succeed in the battlefield. And the other piece of this is, you may recall, one of the reasons why I have spent, well, I won't tell you the calculation, but I've spent several hundred hours face to face with our European allies and the heads of state of those countries and making the case as to why it was overwhelming in their interest that they continue to support Ukraine. They understand it fully, but they're not looking to go to war with Russia. They're not looking for a third world war. And I think it can all be avoided by making sure that Ukraine is able to succeed in the battlefield. So, anyway, there's more to say, but I probably already said too much. Thank you. Well, thank you all very, very much. Appreciate your time and attention. And as I said, Mr. President, you don't have to worry. We are staying with Ukraine as long as Ukraine is there. Thank you all. 네. 한마디로 이제 둘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화끈한 무기를 지원하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EU와 나토를 깨고 나갈 거다요.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제3차 대전급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살살 그 무기의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이. 근데 그 둘 뿐일까요? 고려 사항이 좀 더 노골적인, 좀 더 이해관계가 얽힌 고려 사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제 먼저 보면은 미국 마음대로 무기를 마음대로 못 주는 이유인데, 그 폴란드나, 저기 뭐야, 그 핀란드도 보면은 이렇게 저걸 저기 뭐야, 그 탱크를 줄라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오파드 주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하고 핀란드가. 이거 마음대로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가 있어요. 그 제3자 양도 제한 조항. 무기 거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sell on clause입니다. sell on이 제3자 양도거든요. 그 이제 레오파드 처음 살 때 그런 구매 계약에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 레오파드를 폴란드나 핀란드가 레오파드를 우크라이나에게 주려면은 결국 독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 주는 거죠. 미국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가 먼저 테이프 안 끊겠다라 그러고 뒤로 딱 이제 뒷짐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한 걸음. 아까 바이든 얘기하잖아요. 유럽에서 이 전쟁의 강도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어느 시점에 올려갈 거냐는 유럽이 결정해라. 미국이 먼저 그거를 테이프를 끊어가면서 먼저 치고 나갈 생각이 없다. 이 원칙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원칙에 깔려 있는 미국의 노골적 의도가 뭐냐, 노골적 이해관계가 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딱 사건을 저질러 버리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도입니다. 결정 아닙니다. 영국 탱크니까 영국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쯤 되면 이제 독일은 완전히 그냥 개망신하는 거예요. 독일이 레오파드를 안 주고 있는데 영국이 챌린저2를 줘버려? 독일 진짜 개망신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개망신입니다. 그런 일이 진짜로 발생한다면. 예, 한마디로 이제 독일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저울에 올라선 셈입니다. 레오파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거나 폴란드,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쉽게 쫓아내겠죠. 그런데 그 후에 그럼 독일판이 되냐? 아니죠. 미국,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대가 만들어져서 미국이 유럽을 주도하게 되죠. 그거 싫은 거야. 그럼 반면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드 지원에 독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입장을 계속 가져가면 온갖 비난 다 받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고 말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되든 독일은 영향력 상실이에요. 이래저래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풀리든 독일은 폭망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숨겨진 의도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미국이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좀 더 빨리 지원하는 거, 테이프를 막 끊고 들어가는 것을 왜 안 하냐,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꽃놀이 팬 거예요, 우선. 독일이 반대해서 전쟁이 늘어져. 유럽의 주요 국가가 반대하잖아. 나토와 EU의 가장 맹주적 국가가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어? 그게 유럽 전쟁이잖아. 너희가 많이 망가지지 우리가 망가지냐? 이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들어가면 불황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임에서는요. 안 망가질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보다 덜 망가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황인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어떻고 경상 수지가 어떻고 반도체가 안 팔리고 삼성 넘어져도 이제 반도체도 혹한이 오고 맨날 이런 울부짖는 소리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한심한 게 야, 울부짖으려면 남들이 어떤 사정인지 같이 좀 비교 좀 하면서 울부짖어라.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다. 이걸 보고서 그걸 같이 놓고 울부짖자.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 뭐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편하게 살던 시절에 비해서 어렵다.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계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고 세계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 중국 중심에 그게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편안하지가 않죠.
당연히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지. 나도 좀 어려워. 근데 전쟁 너희 쪽에서 벌어지고 유럽 국가들 지금 아작나고 있잖아. 너희 좀 더 당해봐. 그 미국은 덜 다치고 유럽이 많이 다치면요. 국력의 차이가 확 벌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덜 다치고 있다고요. 우리 올해 잘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선방했죠. 이게요. 이 무역 수지보다는 경상 수지가 중요하고요. 환율은 이제 경상 수지랑 자본 수지를 합쳐서인데 경상 수지는 좀 늦게 발표돼요. 잠정도 보통 2월 초에 발표되는데 아마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뭐 400억 달러, 470억 달러인가 적자 났지만은 경상은 우리가 흑자일 거예요, 조금. 우리가 그동안 잘 벌은 거를 잘 투자를 해놔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상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온 자본 소득이라든지 뭐 이전 소득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역 바깥에서 들어온 이 돈이 경상성인데 이 돈이 무역 수지 적자를 커버하고 조금 더 남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전체로는 경상수지는 그러니까 무역 수지랑 무역 외 수지가 있는데 무역 외 수지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고요. 무역 외 경상수지 쪽에서. 그래서 거기다 자본 수지에서도 안 빠져나가죠, 달러가. 왜냐면 이게 될집 같으니까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라고요. 오늘 1240원 이짝저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뭐 이렇게 가면 한 2주 있다가 1230원 이짝저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12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2.5% 정도 올랐다는 소리지. 1230원에 가서 놀면은. 지금 3.5% 오른 거거든요. 1200원, 전쟁 전에 120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 유럽 전쟁 아니야. 결단 나면 너희가 결단 나지. 나는 좀 덜 다쳐. 너희 알아서 결정해. 하나 그 심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계산 속에. 왜 그러냐면, 내가 몸 달아서 댕댕거리면서 하겠다고 해봐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애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그거를 같이 손발을 사심없이 맞춰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굉장히 냉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미국 계산이 좀 살벌할 수 있는 거는 이 러시아를 완전히 배를 갈라서 장작까지 완전히 다 발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상태로 전쟁 비용 쓰면서 사람 죽어나가고 러시아 인재들은 밖으로 다 도망나가고 지금 100만 명 이상 도망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에서 제일 돈 많거나 제일 잘 배운 사람들이 도망나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석유 뽑아 오르는 유정과 가스 뽑아 올리는 가스정은 저런 것들을 한번 잠가 걸면 그 다음에 그 회복하는데 개고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거는 가스관이 러시아가 추우니까 그 원유 안에 수분이 있는데 이걸 잠가 버리면은 그 수분이 얼어가지고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원유가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이런 걸 다시 개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한번 당해봐.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 너희를 본때를 보여줘야 중국 애들이 세상 무서운 줄 알아. 그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유럽과 미국의 격차를 벌리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러시아를 완전히 거덜내가지고 러시아를 무릎을 어차피 러시아 애들 제대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놈들이니까 이번에 이제 국력을 바스라뜨리고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아직 못 쓰게 그러니까 척추를 분질르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중국에 강력하게 경고하겠다.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냉정한 계산이. 그러니까 따라서 뭐 독일이 반대는 좋네. 전쟁 좀 오래 가는 편이 낫었는데 그거 명분 삼아서 우리도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났죠. 정말 독일이 군사 지정학적 구도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나토 가입하겠다 그래가지고 7월 달부터 나토 가입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터키하고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헝가리는 뭐 조만간에 찬성할 것 같아요. 터키가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터키가 반대하는 근거는 뭐냐면 터키가 짓밟고 있는 쿠르드족 난민들을 스웨덴이 많이 받아들였고 이 중에 극렬 쿠르드 무장단체 관련자들이 있다는 게 터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침공했고 지금 스웨덴이 지금 저걸 해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이 만약에 진정한 유럽의 리더 국가라면 프랑스가 진정한 유럽의 리더 국가라면 이런 거 나서서 교통정리 했어야죠. 스웨덴이나 핀란드 가입 정도, 나토 가입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7개월이 되도록 진 적이 없어요. 독일이 어쩌면은 터키를 좀 설득할 만한 처지가 있어요. 제가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터키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독일 안에 터키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터키랑 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독일이. 독일이나 프랑스가 나서서 저걸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못해요. 그게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이 딱 받으니까 스웨덴과 미국이 무슨 일을 하냐. 양자 사이에 방위 협력 조약 맺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미동맹 같은 거.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선 첫째, 평소엔 소수의 미군이 주둔한다. 그다음에 둘째, 미군이 증파되면 수용할 시설을 미리 지어 놓는다. 또한 미군이 사용할 시설을 미리 지어 놓는다. 셋째, 그 시설에 미군이 사용할 무기를 미리 저장해 놓는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조약이에요. 그럼 스웨덴과 이런 양자간 조약이 맺어지면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국력이 약하죠. 규모도 작고. 핀란드는 나도요 하고 나도 조약해요. 나도 조약. 먼저 이거 하긴 싫고 먼저 했다가 러시아한테 원한 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델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제 보호해 줘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깡다고 했으면 러시아 그 나토에는 안 받아주거든요. 나토 가입 다 반대해요. 다른 나토 국가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나토 5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한다 그러면 모든 나토 국가들이 꼼짝없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에서 안 받아주죠. 당분간 안 받아줍니다. 근데 당장 이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 깡다구가 좋으면 우크라이나랑 이런 양자 조약을 맺고 그게 미국이 부담스러우면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조약을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랑 우크라이나가 저런 양자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이 뒤에서 뒷배를 서주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폴란드가 내다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천기누설인데, 천기누설이다. 자, 이쯤 되면 독일 폭망한 거죠. 유럽을 이끄는 지도국이 아니라 유럽에 질질 끌려가는 낙오자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경제의 구조적 위기까지 함께 왔죠. 올해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 그러거든요. 독일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탱크와 기갑 장비를 만들어서 그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남이 운영하는 독일제 탱크마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꼬락서리를 보면 독일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탱크로 일어난 자 탱크로 망한다. 탱일탱망.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탱크 우리 같이 파는 건 상관없어요. 독일은 저 탱크를 갖고 세계대전을 치렀잖아요. 그 세계대전에서 남들 잡아 죽이면서 익힌 노하우였다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위세를 떨고 있으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네, 현대로템 독일 잘 망하게 해주십시오. 탱일탱망을 실행해 주십시오. 현대로템이 저의 로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